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수업하는 이세경이라고 합니다. 그냥 보이시는 유인물 그대로 화면에 그대로 똑같으니까요. 예.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세요. 어, 서울대학교 관련 학과 나왔고요. 현재 다원교육 시대인재 세움학원에서 지금 다 이제 고2 재학생 학부모님이실 텐데, 예. 고2는 내신을 진행하고 있고 메가스터디에서 예, 재수생들하고 같이 수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나올지 말씀드리고 수업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접하셨겠지만은 제일 처음에 이제 과목의 소개를 드리자면요. 출제 그 지원자 수를 보실게요. 매년 많았습니다. 매년 많았고요. 항상 이제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이 제일 많은데 보통 이제 지구과학이 많았어요. 근데 특이할 점이 뭐냐면은 개정 전부터 인원을 보시면은 계속 지구과학이 늘고 있어요. 늘고 있고 이번 시험 기준으로는 17만 명이 봤어요. 작년에 16만 명이 봤고요. 내년 어떻게 될까요? 더 늘겠죠. 예, 더 늡니다. 재학생이 느는 게 아니라 재수생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뭐 소식이 들리겠지만 뭐 여러 전형들이 바뀌잖아요. 바뀌면은 재수생들이 한 번씩 더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월 이후에 갑자기 반수생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인원자 수가 많기 때문에 좋은 등급을 받을 이제 인원수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과목의 가장 좀 독특한 특징이 뭐였냐면 그 옆에는 점수가 나와 있는데 항상 탐구 과목 중에서 1컷이 제일 낮았어요. 제일 어려웠어요. 매년 그랬어요. 개정 전에도 그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2점이었는데요. 작년에 16만 명이 봤잖아요. 전국의 반점자 수가 몇 명이었냐면은 100명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1등급을 받으면은 특히 이제 고득점으로 가게 되면은 표준 점수에서 굉장히 유리한 과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목의 특성이 지원자 수는 많기 때문에 또 1등급 받을 숫자는 가장 많은 대신에 고득점은 적어가지고 전략적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한 문제, 뭐 마지막 한 문제, 두 문제 정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20번 정답률이 17%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한 문제 정도가 더 어려웠었는데,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 두 문제를 틀려도 안정적으로 1등급이 됐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문제를 맞기 위해서 학생들이 1년 동안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올해 시험 어떻게 됐느냐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고 1컷이 지금 47점까지 올라갔고요. 6월하고 9월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6월하고 9월은요 늘 쉽게 나왔어요. 6월하고 9월은 6월하고 9월은 늘 쉽게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약간 좀 착각하게 만들어요. 아 나의 위치가 지금 좋은 거 아닐까? 그런데 항상 마지막 본 시험에 계산 문제가 하나 들어가면서 그 계산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한 어떤 그 페이스가 말리는 거예요. 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느릴 것이 낮았었는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 쉬웠어요. 그리고 이게 뭐 여기저기서 들으셨겠지만은 아마 앞으로 유지될 기조가 아닐까 싶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가장 마지막 어려운 문제가요.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다. 좀 안타깝게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성격의 문제들이 그동안 아니었어요. 약간은 조금 경시대회 문제 같은 센스가 필요하다거나 물리적인 센스, 수학적인 센스가 필요한 학생들이 접근할 때 유리한 문제가 나와서 굉장히 허탈한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자기가 배운 내용으로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거죠. 이 어렵다는 의미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을 굉장히 꼬아놨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어떤 기지가 필요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는 조금 정말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 어떤 독특한 발상을 잘해 뭐 그런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평이한 문제로 바뀌었고 유형 자체가요. 그래서 올해 시험이 굉장히 쉬웠다는 게 지구과학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변화고요. 이 변화가 유지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대비 방법도 아예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장에는 구체적으로 전혀 안 보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유인물을 들었으니까 유인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의 특성을 말씀드리자면은 소단원이 굉장히 많죠. 23단원 정도가 돼요. 교과서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23에서 24 정도의 소단원이 있어요. 근데 수능 문제는 20문제인데 20문제가 나오는데 이 23에서 24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단원 고체지구, 2단원 뭐 대기해양, 3단원 우주단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원은
아마 이제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전형적인 지구과학의 이미지예요. 뭐 암석이 나오고 외울 게 많고요. 암기할 내용이 많고요. 이 단원은 날씨하고 기후에 대한 얘기인데 이 단원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자료 해석형 문제가 들어가요. 그래프가 등장하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학생들이 지금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이제 저하고 이제 기말고사 통과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우주 단어는 계산이 들어갑니다. 물리적인 내용이 들어가요. 예. 물리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가 아니라 그냥 내용이 물리예요. 특정 단어는. 그래서 물리에 대한 어떤 그 이해도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굉장히 좀 3단에서 마지막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성격이 판이한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어 양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수능에 20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외 없이 매년 677로 나왔어요. 6문제, 7문제, 7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문항수에 비해서 단원수가 많다 보니까 고르게 나오기는 해도 대부분 이제 한 단원당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어떤 단원은 나오지 않기도 해요. 이런 경우가 제일 조금 학생들한테 미안한 경우인데 이 3단원 물리 중에서 조금 학생들한테 킬러라고 불리는 단어 중에 허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허블 법칙 단원이 있어요. 정말 요 한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정말 1년 동안 몇십 시간을 아마 투자할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안 나왔어요. 작년 시험 문제에는. 그러니까 열심히 어떤 어려운 개념이 있을 때 킬러라고 불리는 문제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양은 많고요. 그래서 일단 그 자신한테 부족함 없이 고르게 공부하는 학습이 필요하고요. 양이 많다는 게 가장 첫 번째 특징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조금 단기간으로 이 과목을 정리하기에 조금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물리나 화학하고는 달라요. 물리나 화학은 좀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한데 조금 단시간에 어떤 내용을 정리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좀 그런 특성이 있는데 어렵죠. 물론 어려운데 차근차근 저기 그 저학년부터 물리를 공부한 학생들은 물리라는 과목을 짧은 시간 안에 수능에서 정리하는 게 가능한데 지학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풀이에 적합한 수준까지 올리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학이라는 과목의 성격이 3월부터 고득점을 기대하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좀 길게 보셔야 돼요. 6월, 9월. 심지어 꾸준히 올라가는 학생도 있어요. 9월까지 점수 안 나오다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항이 쉽게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매 단원마다 특정한 킬러 단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단원이 킬러의 성격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시간을 조금 허비하는 자료 해석형 문제로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 단원은 양은 많은데 이제 정우 점수를 위해서 조금 한 문제 한 문제를 좀 빨리 풀어야 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오른쪽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은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고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고 자신한테 어떤 전 과정에 대해서 뚜렷한 약점이 없어야 돼요. 그 특성이 있고 나온다 했을 때 그 문항을 좀 빨리 풀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보통 전통적으로 마지막 19번, 20번이 킬러 문제가 나오는 단원인데 여기에서 한 문제당 보통 이제 3, 4, 5분 정도를 소모하게 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5분 이상. 두 문제가요. 그럼 이제 두 문제에서 10분을 잡아먹으면은 나머지 문항들을 당연히 빨리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하고 어떻게 연습하냐면은 왼쪽에 이번 시험의 성격과 함께 대비법을 좀 말씀드리자면 단원의 성격이 다르고요. 암기할 내용도 많고 모든 단원이 킬러 문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마지막 줄이요. 실전에서는 한 문제당 1분 이내 풀어야 되는데 1분도 많습니다. 사실은. 총 시험지가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페이지에 마지막 페이지에 어려운 문제들이 두세 문제가 끼어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3페이지에 해당하는 대략 한 15개의 문제들을 12분 안쪽으로 풀어야 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1분당 하나 푸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는 30초에 한 번 풀고 넘어가기도 해요. 예, 그렇게 해야만 돼요. 오른쪽에 제가 같이 수업하는 학생이 9월 시험 본 다음에 6월 시험이었죠. 6월 시험 본 다음에 마지막 장에 어떤 어려운 조금 개념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당일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세차 운동이라고 조금 2단원 마지막에 조금 까다로운 개념 문제가 있거든요. 좀 복잡해요. 상황을 이렇게 구성해야 돼서. 그 친구가 저한테 1초 컷 났다. 1초 만에 풀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조금 봤어요. 시험지를 봤더니 학생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봤더니 10초가 걸리더라고요. 1초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정도로 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 대해서 연습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문항들을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야지만이 마지막 문제에서 좀 생소한 문제가 나와도 도전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요 마지막에 나온 문제가 굉장히 조금 까다로웠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다. 유형이 눈에 익은 학생들은 좀 빨리 풀 수 있는 성격으로 바뀌었다. 예,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올해 나왔던 시험들, 예, 어떤 단원에서 몇 번 문항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마지막 칸이 이번 수능 칸인데 문항 중에서 별표가 쳐져 있고 굵은 글씨로 써져 있는 단원이 킬러 또는 준킬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인데 대부분 모든 킬러 문항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단원에서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요,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난이도는 보통 평이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평이하다, 이미 한번 봤다, 이런 의미예요. 아, 이런 식의 구성을 한번 봤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문제를 한번 봤다. 예외 없이 1번부터 20번까지 모든 문제가 한 번도 그동안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꼼꼼하게 노력해서 풀었다면은 생소한 유형의 문제도 하나도 없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산 문제도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느낌 같아요. 한 문제당 막 3분이나 5분이 걸리면 까다로운 문제인데 1분 정도는 잡아먹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문제가 20문항이 모이게 되면은 시험장에선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와요. 빨리 푸는 연습이 안 되는 학생들에는 문제는 평이하게 느낄지언정 점수는 잘 나오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요. 예. 특히 이렇게 시험이 쉬워지게 되다 보면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하는 순간 굉장히 조금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빠르게 푸는 연습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하는 게 빨리 푸냐면 이 과목은 어떤 그 특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좀 논리적인 과정들이 필요해요. 대부분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어떤 물리 요소가 있는데 이게 증가하면 B가 감소하고,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C가 증가하니까 D도 따라서 증가한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때 개념의 학습이라면 시험장에서는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 얘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게 암기로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좀 체화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2, 3분을 주면 풀 수 있는 학생도 그렇게 풀다 보면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좀 손해를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푸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지금부터는 저 개인적인 제 수업의 어떤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에는 제가 강남메가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강사 평이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단과니까 그런 압박이 없는데 그 재종반은 학생들이 강의 평가를 해요. 선생님들은 1년에 2번씩 평점이 매겨져요. 평점이 매겨지면은 성적표처럼 그대로 받습니다. 이제 원장님하고 같이 독대를 하면서 몇 명 중에서 몇 등이다, 이 점수가 낮으면은 재계약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점수에 신경을 쓰는데, 저는 그 강남메가에서 물화생지 탐구 과목들 선생님 다 합친 성적인데 그 12명 중에서 매년 2등을 해요. 1등을 해본 적은 없어요. 이게 저의 단점인데, 재종반에서 1등은 어떤 선생님이냐면 카리스마가 넘치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한 번에 막 다 웃기는 거죠. 50명 한 번에 웃겼다가 울렸다가 그런 선생님들. 특히 재종반의 탐구 수업은 시간대가 오후 수업이거든요. 2시에서 5시 수업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그런 선생님들한테 후하게 평을 주는데, 저는 지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애들을 막 다 웃길 수는 없어요. 물론 개그를 던지죠. 근데 저하고 코드가 맞는 학생들은 킥킥대면서 웃는데, 안 그런 학생들은 그냥 이러고 노려봐요. 왜 저러지? 이러고. 그래서 저는 이제 1등은 못하지만은 2등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학생들한테 저하고 맞는 학생들은 굉장히 만족감을 얻어가요. 특별히 마지막에 보시면은 당일날 받은 문자거든요. 뭐 제가 이제 뭐 여러 문자들을 다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저한테 좀 감동을 줬던 문자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학생이 5등급을 저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 만점을 받았어요. 만점 받은 다음에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문자를 보냈죠.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잘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첫 주에 이런 말이 있죠. 맨날 뒤에 서서 듣던 여학생. 졸릴까봐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앉은 적이 없어요. 맨 뒤에서 서서 듣는 학생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꼼꼼함을 만나면 고득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만약에 작년 시험처럼 나왔다면 50점이 절대 못, 학생한테 미안해. 못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 물리적인 센스가 필요한 문제들, 물리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들. 그건 저건 지학이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좀 통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시험이 그렇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꾸준하게 꼼꼼하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시험으로 바뀐 거죠. 작년처럼 만약에 나온다고 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합니다. 3월 개념 정리하고요. 이제 6월 이후에 모의고사를 찾는데 거의 뭐 좀비처럼 혈안이 되어서 어떤 학원에 어떤 선생님 문제가 까다롭다. 그 문제를 찾기 시작해요. 마지막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자의적인 문제도 많고 그리고 실제 시험 경향을 벗어나는 경우도 많은데 학생들이 이런 굉장히 고난이도의 시험을 본 다음에 자기가 틀리면은 오히려 틀리면서 안도감을 받아요.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근데 실제 시험이 작년처럼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전혀 의미가 없는 수업 대비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필요한 내용은 자신이 완벽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개념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느 부분한테 부족함이 있는가를 찾는 연습이 되어야지 마지막 그 한 문제의 고득점 문제를 위해서 나머지 모든 11문제를 포기하고 한 문제에 매달리는 그런 공부하고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올해의 기조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좀 꼼꼼하게 자기 걸 챙긴 학생들이 여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4페이지는 수업에 대한 안내인데 참고를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1년 과정의 커리를 말씀드릴게요. 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선은 6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전까지요. 개념을 한번 정리합니다. 12주 정도가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1단원 3주, 3주씩, 2단원 3주. 그리고 마지막 3주 동안에 각각의 단원당 한 주씩 기출문제를 해결을 해요. 근데 여기가 사실 1년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고요. 개념을 정리하니까. 개념을 정리하기는 사실 조금 부족한 시기는 해요. 부족한 시간이긴 해요. 첫 번째 이제 첫 시즌 동안에는 너무 심화해서 들어가진 않고요. 물론 3월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수준까지는 들어가긴 하는데 수능에 나올 마지막 문제처럼 어려운 문제를 대비하기에 적당한 개념을 수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건 나머지 시즌 동안 채워요. 중간중간에. 첫 시험은 일단은 3월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한 과정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학은 계속 3월, 9월 수능까지 얼마든지 성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첫 시험의 결과는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첫 시험을 잘 받으면 학생들이 좀 자신감이 붙겠죠. 그래서 3월 시험을 잘 볼 대비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시즌2에 들어가면은 6월 모의고사 대비하기 위해서 앞서 방학 동안에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심화를 하고 이제 시험 대비로 들어갑니다. 시험 대비란 거는 한 페이지를 넘어갈 때마다 몇 분씩 걸리는지를 이거 수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자기 그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어떤 회차는 조금 빨리 넘어가기도 하고 오늘 조금 피곤하면은 느리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건 적당하지 않고요.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가지고 몸에 익어야 돼요. 시계를 보지 않아도 이 정도면 요 페이지에 가 있다. 그런 연습들을 하고요. 9월 모의고사 대비할 때는 이제 뭘 유의해야 되냐면 보통 이제 6월, 9월 시험까지는 재학생 기준으로 조금 착각을 해요. 내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구나. 내가 어느 정도 잘 따라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재학생들이 보는 이제 주변의 경쟁자들의 모습은 자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때 보이지 않는 어떤 집단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외부에서 들어오죠. 성적에 나와요. 재수생, N수생, 1년 미리 공부했던 학생들이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이제부터 얘네들이 이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9월부터는 자기의 등급이 생각보다 조금 내려간 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다등당하지도 않아요. 얘네들은 수능 때 나와요. 등장하고 있지 않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재종반하고 같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매번 이제 경각심을 주는 편인데 재수생들의 수준은 사실 요 정도다.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안 되는 학생들한테는 계속 이제 강조하는 편이고요. 마지막 수능 앞두고 딱히 그 공부 방법이 바뀌는 건 아닌데 조금 더 세밀하게 체크하는 연습으로 들어갑니다. 분 단위로 체크하고 초 단위로 체크하고 그리고 매해 매 시간마다 여러 가지 주제별로 특강을 진행하고요. 메가스터디의 여러 가지 자료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단원이고요. 빠르게 풀고 정확하게 풀고 내용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6번에 분명 이 중에 이제 노베이스인 학생들 학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기초가 없는데 어떡하느냐. 지금 내신 과정에서 통과하는 학생들이 이미 저하고 수업을 할 때는 평가원 기출문제들을 이미 한번 푼 상태예요. 그럼 노베이스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베이스가 없다. 1년 내신을 들었다.
문항수로 봤을 때 대략 한 500에서 1000문제 정도의 차이가 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푼 학생들이 있고요. 풀지 않은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같은 시간 공부하면은 미리 1년 동안 내신 과정에서 충실히 하는 학생들 따라가기 조금 버겁고요.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면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는 있습니다. 예. 노베이스 학생들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수업을 할 내용이고요. 저의 강점이 이제 8번인데 클리닉이나 이제 질문을 제가 직접 받아주고 있으니까 보통 이제 대형 강의에서 따라가다가 질문하기에 조금 어려운 학생들은 저하고 이제 꼼꼼하게 같이 정리하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을 통해서 거의 학생들이 저하고 접하게 될 다전자 문항이 자작 문항들인데요. 한 10,000여 개 정도 접하게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 횟수로 봤을 때는 150회 이상 정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클리닉 안내를 드리자면은 여기에 개강 후 정해진다는 클리닉은요. 따로 잡는 클리닉이에요. 요일을 따로 정해서. 수업 전에 매 시간마다 클리닉은 있어요. 예, 저는 1시간 전에 나와 있으니까 조금 자신한테 부족함이 있는 학생들은 1시간 전에 오면은 저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들 진행할 수 있고요. 요거하고 별개로 12월에 개강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특정 요일을 말씀드리면은 그 시간에 조금 더 긴 시간 클리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원에서의 개강 날짜는 12월 8일이고요. 시간은 저녁 6시입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이제 지구학이 어떤 과목인지 수업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여기서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